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1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이 한국에도 당연히 이제 보도가 됐을 텐데, 예전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심층 분석은 좀 없는 편이에요. 뭐 일견 이해될 수도 있죠. 다른 나라 뭐 대선이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평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또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한반도에도 같은 이제 분위기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더 도드라진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층 분석은 좀 드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쭉 살펴봤어요. 남의 나라 대선 토론회를 봤습니다.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살펴본 우리하고 관심이 우리한테 관심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지금 미국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양쪽 후보가 많이 다르거든요. 뭐 사실은 같은데 표현이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미국도 큰 고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제일 위에 거에 보면은, 이름이 잠깐만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인기 가수인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나자마자, 해리스 지지선을 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YTN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초접전 상황의 최대 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행간을 좀 읽어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젊은 층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YTN이 기사를 뽑은 걸 보면은 초접전 상황의 최대 변수는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요. 초접전 상황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보도를 보면은 해리스가 대통령 지명을 받고 나서 해리스가 좀 앞서 나가는 것으로, 이제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좀 앞서가는 것으로 바이든을 대체하는 대체 효과까지 더 붙여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아마 전달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게 크지 않았다. 이미 끝났다. 불꽃이 크지 않게 타올랐고 그 불꽃도 식어간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YTN 기사가 초접전 상황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제 나온 그냥 일반적인 한국식의 지지율로 보면은 트럼프가 1% 정도 높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장 핵심은 경합하는 7개 주에서 미국 말로 하면은 그 스윙보트 지역에서 누가 더 우세하냐, 뭐 거기에 갈리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수를 풀었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면은 됐지, 거기에서 특정 후보를 골라서 누구를 선호하는 듯한 보도 태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해리스죠. 그거는 유럽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을 실제 운영하는 세력들한테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뭐랄까 약간 반군 같은 그런 이제 스타일을 풍긴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한 3, 40년간 미국의 이해관계를 주도했던 그 분위기가 바뀐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를 배척하는 이런 보도 태도가 읽혀져요. 그들의 직접적인 투표하고는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딥스테이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보면 트럼프 캠프 초상집 위기. 제가 봐선 그런 분위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 밑에 보면은 트럼프 내 최고의 토론 3대1로 싸웠다.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고, 여기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이따가. 3대1이라고 한 것은 이 ABC가 지금 이제 주도를 한 것이고, 해리스 측에서 제가 보기에는 트집을 계속 잡았어요. 토론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언론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리스 측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이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앵커들이 해리스 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밑에는 CNN 해리스 첫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이겨. 이 말은 해리스가 그 말을 했다는 거지, CNN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요 연합뉴스 경제 TV라고 돼 있는데 CNN이 보기에 해리스가 이겼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꼼꼼히 조금만 뜯어보면은 해리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첫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이겨. 이 말은 좀 이 가운데 사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트럼프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잘했다. 해리스는 해리스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목 뽑는 이 기술 보세요. 이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기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적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볼게요. 자, 트럼프는 토론이 끝나고 뒤에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자, 과연 누가 더 잘했느냐?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뭐 당장 내일만 되더라도 뭐 폴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누구가 잘했느냐에 대해서. 예전에 바이든하고 대선 토론했을 때도 바로 그 다음날 나왔고 일본 방송에서도 보도를 했었거든요. 누가 잘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귀추가 주목이 돼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언론 지형은 자,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까지 미국이 힘을 써서 트럼프를 구속으로 모는 그런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선사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도를 안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더 잘했느냐? 뭐 제가 보기에는 제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해리스는 처음으로 장시간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만은 뭔가를 외워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줬어요. 전체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장악해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설프나 따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 요 외운 대로 이야기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 ABC 측에서 이제 주최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상당히 그 팩트 체크라고 그러나요? 사실관계에서 트럼프가 말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요. 해리스한테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훨씬 강도가 약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3대 1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앵커 두 명이서 남자 여자 이제 사회자인데 그 두 명이서 그런 질문을 뽑고 결정을 했겠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A, B, C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언론 지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트럼프는 국민을 믿고 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잘했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서 아마 해리스가 아주 잘했으면 이거 한 번만 하고 더 안 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은 이 정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관계에 거의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토론이 끝나자마자 해리스 측에서 추가 토론하자고 바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턴 매치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보통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긴 권투 경기 같은 거 보면 이긴 측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진 측에서 그러죠. 진 측에서 억울하다. 내가 내 모습 다 못 보여줬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 토론에 있어서 누가 더 잘했느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여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미국을 보도할 때 잘 모르는 거 우리는 이제 미국을 생각할 때 뭐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항상 완벽하고 안전한 어떤 하느님 같은 존재잖아요. 잠시 뭐 몸살 감기가 걸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수식을 짠다 그러면 항상 상수죠. 변수가 아니고. 네. 그런 거고 미국은 항상 옳은 것에 기반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성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의 선두주자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오늘 한 거거든요.
대선 토론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겁니다. 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눈치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에요. 순발력이 좋고. 근데 이런 CR이 안 먹히는 이야기, 자, 이런 대선 토론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내내는 한 70%, 80%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은 무게 중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깔짝대는 이야기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걸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 국민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대선 토론보다 수준이 절대 높지 않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마지막에 정리 발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득표에 도움이 안 되면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트럼프 같은 성향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소개드릴 이야기들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거기에 동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자, 이렇게 처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힘들어졌다,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가. 해리스 발언을 뒤에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리스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제가 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실려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 뭐 대중에 대한 연설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서로가 이제 선입견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엘 고어하고 이제 클린턴 뒤에 엘 고어가 당시 부통령이었죠, 하고 부시하고 대선 토론을 제가 미국에 체류했던 시절에 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엘 고어가 훨씬 더 자질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부시가 이기더라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검승부라기보다는 간보기 아니면 뭐 양념 맛으로 어떻게 버텨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지금 미국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해리스 인정을 해요. 고물가, 지속되는 전쟁, 그죠? 그리고 미래가 갈수록 압박에 시달린다는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를 자꾸만 좀 싫어해가는 것 같다, 그런 나라들이 늘어가는 것 같다, 이거는 아무리 언론 통제를 하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하겠다, 자기는 다르게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현직 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뭐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끝에 좀 들을만 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안 하고 뭐 했냐? 왜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냐?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대선 토론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사무실로 돌아가서 네가 지금 말한 거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 당장. 자, 그런 말이 있었고, 그 점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게 아마 제일 임팩트가 있는 트럼프의 언급이 아니느냐. 그 앞에는 뭐 자질구레하게 막 티격태격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정리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놀란 것은 트럼프의 현실 인식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제가 영어로 좀 적었습니다. 현장감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언급해서 거듭해서 사용을 했어요. We are failing nation이라고 했죠.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이런 말, 아무리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 뱉어서 자기 득표에 도움이 안 되면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구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게 되게 진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대선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nation is in serious decline.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여기서 이것은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꺼내들고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냐면은 Make Nation Great Again이라고, 마가라고 그러는 걸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는 이제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은 지금은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자, 그레이트하게 만들자가 아니고 수습하자예요.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언급이 그거는 제 관측이었거든요. 트럼프의 이야기하고 요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미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근데 본인이 당사자면서 이런 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반적인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한 대중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 내리막을 타고 있다. 이걸 잡아야 된다. 지금 해리스가 오늘 저는 그건 뭐랄까 뚜렷하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 농담들을 하고 있거든요. 해리스는 립스틱 바른 바이든이라고. 예. 그녀도 똑같은 꼭두각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딥스테이트에. 그녀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 받은 대로 말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nation is dying. 우리 미국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we are not leader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 세계 지도자가 아니다. 해리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의 기준을 세우고 정의를 지키는 힘이다. 전 세계에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건 여태까지 수십 년간 미국이 해온 이야기예요. 그걸 트럼프가 이렇게 되받아치고 있죠. 그래서 해리스의 그런 이야기가 옛날만큼의 울림이 없는 것이죠. 트럼프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다. 쭉 자기 말은 미국의 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내용들이 보도가 안 될 거예요. 또 여태까지 미국의 보도 태도를 봤을 때 이런 말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예전에 대통령 한번 해봤던 사람이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나 정치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항상 안정된 국가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다리 찼다가 기울고 이런 게 없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수명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성하다가 망하는 거죠. 자, 거기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되새겨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본인들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지난번에 공화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 거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훨씬 임팩트가 있는 자리죠. 맨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느냐? We are being left at. 즉 우리가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야기하는 우리 동맹국들하고 힘을 합쳐서 전 세계 규칙을 세우고 그걸 관철시켜서 나쁜 애들, 독재자들, 시진핑, 푸틴, 김정은 같은 독재들을 압박해야 된다. 요게 딥스테이트의 논리라는 게 이번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자, 거기에 맞서서 트럼프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왜? 물가구가 너무 심하고 나라가 이렇게 과연 돌아갈 수 있나 생활이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유럽하고 똑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 흐름을 느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거야. 우리 잘못된 거 맞아. 이것도 방치하면 더 큰일 나. 그래서 해리스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이야기죠. 미국이 힘이 셌을 때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패권을 제패했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딥스테이트의 마음 자세예요. 즉 해리스는 수십 년간 해왔듯이 미국이 힘으로써 계속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 상황이. 해리스 말처럼 하다가는 제3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우리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대비가 분명하게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해리스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국의 역할과 책임,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이거는 뭐 계속 바이든이 해오던 이야기고, 이때까지 미국이 해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뭐랄까, 새삼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이야기는 새삼스럽죠. 그게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선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이걸 보고 나면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냐?
여전히 모든 부분에서 가장 뛰어나냐? 그런데 왜 후티도 하나 처리하지 못하지? 자, 이런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적나라하게 했다는 것은 그 현실 대비를 시키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약간 각성을 하면서 미국 유권자가 뭐 몇 퍼센트만 각성을 더 하더라도 바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승부를 걸고 있다. 그게 사실은 미국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저 많이 동의합니다.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죠. 미국은 지금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폭망하느냐, 아니면 우아하게 늙어가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도 사실은 우아하게 늙어가는 방식을 취하자는 거잖아요. 해리스가 하는 방식으로 가면 폭망한다. 전 세계의 인심을 이미 잃었다. 그걸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 없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이건 뭐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많이 써먹던 이야기죠. 이건 중국을 코너로 몰 때 쓰는 방식이에요. 즉, 다른 나라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무법자들이다. 이런 인식을 주는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규칙 기반 세계의 무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부인하시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또한 자, 이런 해리스의 어떤 방향이 힘을 받으려면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악마화되는 세력이. 그래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자, 지금도 이번에도 해리스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푸틴하고 협상을 한다? 김정은과 협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가 배반이다. 우리말로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런 분위기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즉답하지 않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길 수 있는 것 같아? 못 이겨. 그럼 김정은이 우리한테 미사일 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나? 못 막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해리스가 이런 비난을 하더군요. 아프간에서 트럼프 정부 때 탈레반하고 직접 협상을 했다. 그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테러리스트하고 마주앉아 서서 협상할 수 있느냐. 그건 깔아뭉개야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에요. 이게 딥스테이트의 마인드고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따먹기 위해서 지금 경쟁 중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탈레반이 그들이 정치적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인을 떠나서 실제적인 힘이고 당시에 그 실제적인 힘이 우리 미군 병사들을 죽이고 있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협상한 거다. 미국 병사들이 헛된 목숨을 잃지 않게. 자, 현실주의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랑 협상을 해야 되겠다. 냉전 체제를 종식시켜야 되겠다. 러시아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야 되겠다. 러시아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해봐야 되겠다. 이게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거는 딥스테이트이 극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그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암살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대접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폭스뉴스에서도 이 대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지만 감히 묻지 못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자, 그리고 또한 이거 빼놓지 않고 한 두세 번 강조했습니다. 최강의 군대를 보유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딥스테이트의 마인드랑. 군산복합체죠. 군산복합체의 꼭두가시가 해리스다. 해리스가 될 수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보다 낫다. 딥스테이트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가자 전쟁에 대해서 민간인 희생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론에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방어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즉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즉답을 피했어요.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문제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유태인에 대한 문제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푸틴이나 김정은의 문제보다 훨씬 예민한 문제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예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네타냐후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유태인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유태인에 대한 부분이 유태인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미국에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언급드렸지만 유태인들의 로비력,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각 분야에서 특히 자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말을 자제한다. 가장 많이 트럼프가 자제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해리스는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간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가짜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그러지 마라. 네타냐후, 휴전 협상해라. 인질 협상해라. 그러면 다음에 또 경고한다. 너 여기서 더 손을 쓰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거야. 계속 그러면서 여론에 있어서는 왜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무기를 계속 지원해요. 그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헬스 이야기는. 네. 자, 이것도 이제 폭스뉴스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바로 대선 토론 이후에.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정리해서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이런 대선 토론에 있어서는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해설을 해본 것이고, 여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어제도 소개드렸던 내용 같은데 딕 체니, 그리고 존 볼턴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250명의 공화당 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헬스 지지선을 했다. 지난 한 주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번 선거의 구도가 민주당의 공화가 아니다. 네오콘들이 다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도 그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딥스테이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딥스테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존 볼턴이 그 중에 하나죠. 그때 아마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말로 안보실장,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막았던 주요 세력이었죠. 자, 트럼프는 많은 수족이 잘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수행했고, 이번에 다른 자세를 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정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RFK 주니어가 트럼프의 진영에 합류했다. 왜? 이건 제3세력이니까. 그리고 그가 포지셔닝을 상당히 잘했다. 민주당, 공화당 왜 제3세력으로 했으면 이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가 공화당 내부에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래서 RFK 주니어가 여기에 합류했다. 이런 것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전선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극한 지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언급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 표현은 뭐냐면은 미국이 폭망하거나 우하게 늙어가거나 이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이제 제가 폭망이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표현이에요. 베네수엘라 온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맞은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 될 수 있다고. 예.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이 2주 국가, 3주 국가로 폭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베네수엘라 온 스테로이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스테로이드란 뭐냐?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근육 강화제 같은 거, 뭐 육체미 하는 사람들이 이 약을 맞아서 근육을 이렇게 키운다는 그거거든요. 약의 힘으로 됐다. 예. 근데 베네수엘라 나라는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패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다. 이게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 패권의 그늘이 뭐냐? 우리는 항상 위대한 국가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그게 뭐냐? 스테로이드 맞은 거랑 똑같은 것이다. 스포츠 프로 선수들이 맞는 그 불법 의약품 맞고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다. 약기운 떨어지면 간다.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이야기를 보면은 불법 이민 대책 강구해야 된다. 이게 지금 트럼프 이야기는 지금 적게는 1,000만, 많게는 2,100만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난 4년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자, 이럴 수밖에, 이것은 외교적 문제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이들을 환영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오늘 토론회에도 잠깐 나왔지만, 왜 아프간에서 빠져나왔느냐. 아프간에서 빠져나온 거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국이 아프간 전체를 점령하려고 했거든요. 거기가 그 되게 중요한 사통팔달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간을 접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탈레반이 강하게 버티면서 그게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간에 막 과도 정부도 세우고 미국의 힘으로 버티는 정권이 있었어요. 지금 젤렌스키 정권처럼. 근데 그게 계속 힘들어지는 거고 그 진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미군의 피해만 늘어나고 돈만 갖다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의 협상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런 관계는 종식이 됐는데 적대적 관계는 즉 미국이 물러간다는 전제가 있었겠죠. 뒤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된다는 게. 근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탈레반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다. 강성 기지로 바뀌게 됐다. 미국이 거의 저항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쫓겨난 거다. 밀려서 쫓겨난 거다. 그런데 아프간의 수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편에 서 있던 많은 아프간 사람들과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올 수도 없었죠. 미군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열 몇 명이 남아서 희생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악의 장면이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쪽 미국의 경계선에서 국경에서 이민자들이 1,000만 명 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중미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과 유럽이 관여해서 중동이 불안정해서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탈출을 한 거죠. 탈출. 왜? 미국은 항상 갈라놓고 자기 편을 만든 다음에 남쪽의 분탕지를 이제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들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소개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보낸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 국가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야 된다고. 캐나다까지. 네타냐후의 계획에. 자, 똑같은 걸 적용시키면 돼요. 아까 아프간 말씀하고 같이. 중미를 다 수습거려 놨거든요. 그들 나라들이 불안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미국 편, 반군 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반군은 독재자로 항상 낙인이 찍혀 있죠. 베네수엘라처럼. 많은 나라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민이 발생했어요. 그들은 다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왜? 다 미국 가니까. 그래서 미국이 멕시코에 압박을 넣습니다. 멕시코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나랑 전쟁이다. 네가 초래한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남쪽에 국경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고 이런 이민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반대를 하게 되면 지금 유럽에서 그걸 극우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제 독일에서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그렇고 프랑스에서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택한 게 그거예요. 극우예요.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는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죠. 워낙 사안이 크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 김정은과 화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주의자적인 거예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전쟁 나면 사람 죽잖아. 그걸 원해? 당신 전쟁 가서 죽고 싶어?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건 되게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나라의 이해관계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렇게 또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좌우는 엄청나게 상대적이다. 이거는 언론이 우리한테 또는 지배 세력이 우리한테 더 쉬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흘러가게 물꼬를 트는 거에 불과하다. 언론 지형을 그래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외에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 뭐 민주당을 가르는 기준이 됐던 그 1%의 차이는 총기냐, 보유를 뭐 허가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할 수 없어요. 그 총기를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수억 정이 풀려 있는데, 그다음 낙태 이슈 이런 게 지금 많이 죽었어요. 저게 그 옛날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르는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저걸로서 프레임을 짜는 도구였는데 이게 다 붕괴됐고 새로운 프레임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전혀 다른 프레임이. 예. 자, 거의 같은 시각에 연합뉴스 TV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예. 미국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로 본토 타격 허용하기로 했다. 뭐 그리고 이때까지 뭐 크림반도 지난번에 뭐 쿠르스크 진공 이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지요. 저 이것은 장거리 무기를 더 제공할 수도 있겠다. 전쟁을 확전하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제3차 세계대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레임덕으로 존재감이 전혀 없는 바이든 얼굴을 제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미사일은 패트리어 대공 미사일이거든요. 내용과 좀 안 맞네요. 예. 그래서 서둘고 경황이 없다. 이런 느낌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딥스테이시 지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